자, 이번에 대담 코너고요. 조금 호흡을 가다듬어 볼까요? 시장은 오르지도 못하고 조정받기도 그렇고 딱 뭐 또 멈췄어요. 자, 이제 돌파구가 뭔지 뭐 조정받으려면 조정받을 때 저가 매수해야 되고 뭐 이런 전략들이 나올 텐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시장이 답보 상태인지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대담을 나눠주실 분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네, 오래간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뭐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언급이 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2기 집권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했고 그동안 이제 정책 공약을 막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트레이드의 명암도 좀 갈린다. 그래서 뭐 오히려 그가 얘기했던 석유, 시추, 그러니까 뭐 표현은 영어식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뭐 드릴 베이비 드릴. 뭐 이걸 어떻게 직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야 파자 자기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베이비는 그런 뜻이니까. 네, 드릴 베이비 드릴.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명명한 캐치플레이즈고 오히려 그런 석유 관련 대형 회사들은 주가가 재미가 없었어요. 네네, 그렇죠. 반면에 이제 뭐 코인이나 오히려 민간 구금 업체들 거긴 뭐 교도소는 아닌데 그런 업체들도 상장을 해갖고 거래하나 봐요. 근데 그런 업체들의 주가가 이민자를 이제 추방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가둬내야 되니까. 네, 아침에 뭐 이제 내일 뭐 행정명령 수백 개를 서명한다는데 다 읽어보지도 못하겠고 찾아보지도 못하겠는데 자 일단 본부장님이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보죠. 일단은 확실한 건 그런 거죠. 트럼프가 이념주의자냐, 네. 극우 세력의 중심으로 한 이념주의자냐, 완전히 실용적인 협상가냐. 이거에 대한 기본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시장 양적 정치적인 모습이 다 있지 않나요? 다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초반에 보이느냐, 중반 이후에 상황에 따라 바뀌느냐는 건데 초반에는 흔히 얘기했을 때 허니문 피리어드를 하죠. 네. First 100 days, 이제 FHD라 하는데 네. 달콤한 허니문. 맞습니다. 그러니까 1월, 2, 3, 4월 달까지 갈 때까지는 네. 극단적인 극우주의의 성향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지 않겠냐. 그렇죠. 이게 있어서 어저께 미국장도 간밤에 주말에 좋았던 거지요. 한번 믿어볼게 트럼프.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면 극우주의자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실용주의라고 하면은 네. 극단적으로 바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달콤한 꿀을 주는 건 뭐죠? 관세. 네. 감세. 세금을 감세해주고 관세는 천천히 하면서 극우 세력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원래 했던 거 하나는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이미그레이션. 장벽을 쌓는 거. 세 가지입니다. 네. 감세, 그다음에 관세는 천천히, 이미그레이션, 보이는 거. 이 세 가지 정도로 믹스를 할 것 같아요.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보여줄게. 그렇죠. 고용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더 뭐 자국민 위주로 하고 네네. 불법 이민자들 막아줄게.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따른 뭐 세금도 좀 깎아줄게. 소비도 그렇죠. 좀 합시다. 네, 맞습니다. 네. 대신 우리가 또 재정적으로는 지금 취약하니까 관세를 늘려가지고 재정 취약성을 또 보완할게. 아주 이상적인 표현이죠. 네. 좀 정신없을 수 있는데 그렇게 네. 하면서 시간을 가면서 법을 만들고 관세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네. 카운터 어택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한국하고 중국하고 캐나다 이렇게 하는 게 각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각각의 전략적 우위가 있으면은 좀 덜 할 수 있고 안 그러면은 예상보다 더 맞을 수도 있고 그건 네. 지켜봐야 됩니다. 그게 와치 포인트. 그렇죠. 근데 이미 어느 정도 뭐 노출된 예고편들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뭐 우리가 주식시장, 자본시장을 얘기할 때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됐느냐 네네.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판단을 하죠. 네, 그래서 우리 증시의 영향은 좀 어떨 것인가 네네. 이걸 또 가늠한다면. 네, 우리 증시에 대한 얘기는 한국 시장의 가장 큰 섹터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죠. 네. 거기는 별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건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한참 후순위거나 잘못 건드려놨다가 그렇죠. 벌집을 쑤셔넣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2차 전지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네 전기차의 경쟁력과 전기차 수요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우리는 실질적인 임팩트가 별로 없다. 네. 그러면 트럼프하고 동행하는 거하고 트럼프하고 관계없는 주식하고의 이 주식의 흐름을 오늘 봐야 되는데 오늘 다 눈치 작전인데 트럼프하고 동행한다는 거는 조선 방산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방산은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우크라이나 포함해서는 북한도 인발브 되니까 좀 복잡해지니까 시간을 걸리고 조선은 아주 발등에 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몇 번씩이나 강조를 했고 그 강조가 근데 유감스러운 게 아니고 주가가 미리 반영. 네. 그래서 오늘 더 이상 못 가고 이거 역시 눈치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회피
아니 트럼프에 무관한 정책은 주가는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완전히 무관한 게 엔터테인먼트. 네. 그 다음에 미국보다는 중국의 어떤 그 정책에 의지하거나 한번 잊어버렸던 걸 기억하는 것이 화장품.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하고 엔터가 무너지지 않고 조선도 일시적인 기간 조정으로 가면서 우리의 핵심인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펀더멘틀적으로 2분기부터 의미를 보이면은 주가는 상승하는 거고 네. 그게 컨비네이션 잘못되면은 좀 빠졌다가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거기에 이번 주는 눈치 작전이에요. 왜냐하면 BOJ라는 것이 네, 일본 금정위가 걔네들도 트럼프가 무슨 얘기하는지 내일 바라보고 할 그렇죠. 것이고 우리의 펀더멘틀의 가장 큰 건 뭐죠? 시가총액 2위지만 혹시나 1위 될지 모른다는 호사가들의 얘기가 나오는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 실적이 목요일 날 아침에 나오죠. 아, 이번 주 후반에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움직이기가 녹록하지 않은 장이라고 주 말씀드릴 수 후반의 있습니다. 이벤트 때문에 또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은 방향 잡기가 쉽지 않은 네. 그래서 눈치를 좀 보고 있다 이 정도. 눈치로 환율만 내려가면은 네. 외국인은 싸다고 들어올 겁니다. 그렇겠죠. 환율이 1470까지 가던 것이 만약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1440 정도 간다. 그러면 좋은 시그널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관계없이 네. 외국인이 싸다고 느끼고 그 우리 그 총재 네. 이창용 총재께서 얘기한 것처럼 환율의 30원은 우리의 자체적인 손실 이슈도 리스크 때문에 끼어 있는 그렇죠. 거품은 아니지만 급등했던 부분이 구체적으로 30원을 또 언급하시는 것도 참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부장급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친절하게. 네. 근데 어쨌든 그 시그널이니까 1450원만 1440 정도로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외국인은 저가로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하나도 좋은 시그널이 전밤에 뉴스가 나왔어요. 네. 뭐냐면은 아부다비에서도 국부펀드가 3개 있는데 네. 3위 정도 하는 국부펀드가 처음으로 한국의 주식 시장을 사기로 했다는 거예요. 기사가 난 게 한 9천억 정도를 국내 한 3군데 하기로 했는데 왜 이 네. 시점이냐? 환율과 주가가 나쁜 게 반영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환율만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그럼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올라간 상태에서 앞전에 말씀드린 뭐 트럼프고 중국이고 이런 거를 따질 것 같아요. 네. 결국엔 우리 환율이 내려가려면 달러 가치가 조금 떨어져줘야 되는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마디 밈코인 때문에 좀 저도 헷갈리는데 네, 하여튼 뒤에 혹시 내용이 있는지 민코인은 없는 없네. 것 같은데. 네. 네네네. 없는 걸로 하고 예. 자, 뭐 달러를 어떻게 쥐락펴락할지 일단 반도체 얘기를 지금 잠깐 꺼내셨는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반도체에 대해서 대중국 제재가 더 강해질 것이다. 그 의미는 우리한테 또 어떻게 풀이를 해봐야 될까요? 그거는 두 가지죠. 그 중국이 특별히 카운터 어택을 못하는 한은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또는 그다음에 장비 업체들의 기술력을 중국에 팔지 못하게 하는 걸 더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는 엄청 미세 공정이었는데 조금 덜 미세한 것도 그러니까 7나노, 10나노도 건드리겠다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네. 이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사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엔비디아에서 그런데 테슬라를 포함해서 실용주의 사람들하고 충성파하고 지금 혼재돼 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지가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하고 시진핑과 만나서도 시진핑도 이견은 불가피하지만은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불씨가 있습니다. 불씨가 나중에 터지면은 한국한테 어떤 거냐? 한국은 단기적으로 이슈가 안 돼요. 한국의 주식 반도체가 못 팔고 하는 건 안 될 거예요. 오히려 다만 한국 주식 중에서 중국에 많이 익스포저된 주식이 좀 영향을 받는데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중국 공장은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큰 임팩트는 아직은 없다. 근데 이것이 일파만파 주고받고 스티퍼트를 하면은 그러면 수요가 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나중 문제다. 그래서 좀 신경이 쓰이지만 아직은 우리 주가에 반영하기는 좀 많이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다. 네, 이 얘기도 슬쩍 흘리는 걸 봐서는 뭐 당근과 채찍을 계속 병행하는 그렇죠. 네, 그 비즈니스맨의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극우적 성향, 뭐 극단적인 이런 거보다는 지금은 조금 네. 화해졌죠. 틱톡도 결국은 그러니까, 예, 같이 틱톡 합작해가지고 끌고 네. 가자. 뭐 이런 안도 어저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플렉시빌리티가 아주 하이다, 완전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유연성이. 맞겠죠. 네. 자, 반도체 산업을 좀 더 들어가서 네. 인텔의 위기와 TSMC의 투자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는데 인텔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인텔은 죽지 않겠죠. 그렇죠. CPU가 뭐 네, 근데 인텔이 갖고 있는 게 파운드리가 있고 CPU라는 설계 자산이 있죠. 그렇죠. 설계 IP 자산. 맞아요. 설계 자산을 노리는 게 콜컴이나 브로드컴이었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를 노리는 것이 TSMC가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지금 나왔던 콜컴, 브로드컴
글로벌 파운드리 지난 3개월 동안에 얘기됐던 인수 후보자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간밤에 미국에서 인텔이 한 9% 급등한 이유는 머스크, 정확히 하면 테슬라가 됐던 일론 머스크가 우리 인텔을 인수할 것 같다라는 그 기사, 그거는 이제 한 2, 3개월 정도 나왔던 것이 충분히 컨펌된 가능성이 것이라.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까 자동차 업체인데 자동차 핵심적인 부품, 네. 반도체를 TSMC 안 맡기고 자기가 다 할 수 FSD의 있다. 핵심 코어 칩을 맞습니다. 자기네 설계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다 인수하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브로드컴이나 우리 퀄컴이 쉽지 않고 글로벌 파운드리는 쉽지 않고 통째로 해결해 줄 수 있고 정부가 이미 보조금이 100억 불 이상 들어갔는데 그걸 네. 냅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실제 가능성이 뭐 꽤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임팩트가 한국에 나는 임팩트는 그게 궁금할 텐데 별거 없습니다. 네. 다시 봐만 인텔이 만약 살아날 수 있다는 설익은 아니는 기대를 있다면 인텔하고 거래하는 업체들이 나쁘지 않겠죠, 좋겠죠. 그렇겠죠. 오늘 그랬는데 그건 시간이 걸릴 거고 네. 인텔이 파운드리가 살아나면은 이게 세퍼레이트 하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럼 삼성전자한테 잊어버렸는데 얘가 다시 살아나나 좀 신경 쓰이는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더 가고 덜 가고 이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는 큰 임팩트는 없습니다. 네. 없겠지만 기대를 또 뭔가 인텔하고 거래하는 업체들은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삼성도 뭔가 좀 이게 활력의 동인이 딱 뭐 하나 잡히면은 되는데. 자, TSMC 네. 올해 설비 투자에서 첨단 패키징을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며. 네. 이놈이 아주 핵심이죠. 네. 연초부터 그놈이? 이놈이. 아, 네. TSMC가.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 없죠. 그놈이죠. 네. 이게 연초부터 그 하이닉스 중심으로 주가가 달았던 첫 번째 시트도 중간에 달렸던 것도 지금도 세 가지 다 뭐죠? 투자 증가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캐펙스를 원래 600억 불이었는데 연간 800억 불로 높인다는 얘기가 연초부터 나왔고 하이닉스가 HBM 캐파를 원래보다 한 20몇 퍼센트 높인다. 엔비디아하고 얘기도 있었지만 그래서 나왔고 네. 세 번째 TSMC 실적이 마진이 50%다 뭐 실적이 얼마 좋다 이걸 떠나서 그래서 뭐야 캐펙스를 투자를 높이겠다고 했거든요. 투자 그의 금액이 400억 달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억 달러인데 시장에서 기대보다 한 15% 높아요. 그러면 하이닉스, TSMC, 마이크로소프트 다 가르치는 건 AI의 투자가 지속된다는 거고요. 네.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그렇다는 거니까 주가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돼서 TSMC에 공급하는 한국의 소부장 업체들도 네. 좀 엊그저께 지난주 금요일 날 높이 올라갔던 것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패키징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뭐 많이 요즘 용어들은 있지만 네. 그래도 구별을 하자면 이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짜장면의 비율을 해야 될까요? 짜장면? 네. 웬 짜장면 왜 말씀하시는 거죠? 배달 음식이 요즘 많잖아요. 네네네. 랩을 씌워서 패키징 하잖아요. 패키징. 네. 짬짜면이 네네. 잘못되면 이게 혼용이 돼서 네, 예, 이 맛도 내 맛도 아니게 되는 거를 잘 패키징 해야 되는 듯이 요즘 칩끼리 뭐 CPU, GPU, 네네. GPU라는 그 엔비디아의 GPU가 이제 뜬 거는 HBM을 옆에다 잘 붙여놨어요. 네네 맞습니다. 패키징을. 네네. 제가 비율을 잘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점심시간 다가오니까. 네, 배가 고프네요. 네, 네네. 허기도 지고. 근데 잘 붙여놓는데 네. 그게 또 교류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양념이 여기 있으면 요 양념이 여기도 가야 되고 네, 그렇지. 서로 그거는- 교류를 하는 속도 네. 때문에 그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짬짜면 비율은 좀 부적절한 걸로 넘어가서 하여튼 패키징이라는 이 분야가 첨단 패키징이지만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고 관련된 장비와 그 산업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는 이 첨단 패키징 수혜주 어디로 봐야 됩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TSMC하고 거래가는 회사 등이 있겠죠. 대표적인 게 HPSP입니다. 네, HPSP. 네, ���렛 패커드가 아니고요. 수소 어닐링. 예, 하이 프레셔 뭐 이렇게 나오는 수소 어닐링 하는 회사. 이 회사가 작년 상반기까지 특히 3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았어요. 네. 그 주가가 지금 안 좋았거든요. 네. 항상 밸류가 높죠. 이오 테크닉스하고 HPSP 하면도 다 주가가 싸지는 않았는데 네. 많이 내려갔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커스터머가 두 개인데 삼성하고 TSMC거든요. TSMC에 캐파 늘린다. 이러니까 수혜 아니면 최소한 우리 회사 HPSP의 그 제품을 사용하기로 하는 것이 빨라지거나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금요일에 많이 올랐고요. 네. 아주 바닥에서는 올라왔는데 그래도 좀 모멘텀은 조금 더 수급이 많이 비었기 때문에 이어질 수 있는데 좀 이따 바로 말씀드린 이오 테크닉스하고 비교했을 때 네. 밸류에이션이 한미도 그렇고 네. 밸류가 이제는 아주 싸지 않은 영역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한 PER로 올해 기준으로 25배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가 25배, 20배 할 때 20배는 싸고 30배 가까이 비싸다는 얘기는 엔비디아가 30배 초반이기 때문에 한국의 밸류에이션을 과연 어디까지 줄 것이냐 이런 거죠. 지금은 중간에 조금 올라왔습니다. 아하. 네.
네. HPSP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도 관련되고요. 한미는 관련 없는데 TSMC 투자를 많이 하면은 네. 하이닉스가 좋고 HBM 좋으니까 한미도 좋다.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미도 역시 아주 싸지 않기 때문에 단가적으로는 10만 원대에서 좀 스트러글이 있는데 오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합니다. 오늘 실적 발표되거든요. 네. 4분기 실적. 어디가? 그거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예, 오늘 네. 실적 나오면은 좀 움직임이 어떨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근데 한미는 항상 수주와 그다음에 실적에 대해서 네. 이 가이던스 한 것들이 좀 잘 맞춰주고 있죠. 스케줄이 많은데 맞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한 번도 제대로 맞아본 적이 없어서. 실적에 대한 비저빌리티가 가장 낮은 게 2호예요. 그러니까요. 그 애널리스트 커버라는 그 종목의 뭐 하긴 어떤 다 한다 그러는데. 정확성도 좀 다소 떨어지는 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긴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차라리 한미가 원탑이지 않을까. 뭐 저희 오늘 이번 주에 또 코너가 마련돼 있어서 네. 네네. 아마 그 광고가 나갈 겁니다. 이따 나갈 텐데 수요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한미반도체에서 네네. 출연하니까 내용을 아, 자세하게 그러세요? 네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자, 반제 총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계속 듣고 싶지만 네. 죄송합니다. 트럼프 시대 반도체 이슈와 모멘텀을 정리를 하자면 네. 일단은 우리는 괜찮습니다. 네. 다만 이익이 빨리 안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2분기가 아주 고점입니다. 아주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변곡점. 그래서 1분기 중에는 사도 됩니다. 2분기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만약에 회복된다면 레거시까지 좋아집니다. 그러면 삼성도 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이닉스 중심으로 하이닉스 서플라이 체인, 삼성전자는 그냥 이 상태에서 더 안 빠지는 거 정도로 한 달, 두 달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검증되고 명확한 거 위주로 일단은 붙어 있자. 근데 최소한 뭐 2월 달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2월까지는. 네. 그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한번 좋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테고요. 오늘 처음 다시 뵀으니까 네, 마스다 코너였고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본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